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오하나입니다. 저는 영양역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또는 영양 요인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강의는 초가공식품의 이해와 선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영상은 이 파트 4에 해당이 되는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서 파트 1에서 초가공식품의 소개와 정의를 제가 강의를 했고요. 초가공식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국가 간 그리고 국내 연령별로 초가공식품의 섭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파트 3에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건강 영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파트인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 섭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 섭취를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게 어떤 게 건강한 식생활일까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권고 이런 식생활 지침에 의하면 이런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품 구성 자전거나 이런 식생활 지침에 의하면 매일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고 곡류, 고기 생산 달걀, 콩류 등을 필요한 양만큼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 더 건강한 탄수화물, 조금 더 건강한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한 식품 선택을 통해서 몸에 좋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 지방이라던가 포화 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면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근거들에 의하면 이런 영양소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식품이 얼마만큼 가공되었느냐, 이 가공도에 따라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공 식품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류 체계가 노바 분류 체계라고 해서 2009년도에 브라질 연구자들이 개발한 이런 분류 체계입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네 번째 그룹에 포함이 되는 이 식품이 초가공 식품입니다. 보통 이 초가공 식품은 방부제나 유화제, 착색료, 인공 감미료 등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해서 고도의 가공 작업을 통해 제조된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식품들은 열량 밀도도 높고 나트륨이나 당류의 함량이 훨씬 더 높은데 이런 영양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유화제, 착색료, 인공 감미료 등과 같이 이런 식품 첨가물들도 많이 있고 가공 과정 중에 이런 유해 물질들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추가공 식품에서 건강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존에 알려져 있는 영양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식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만큼 식품 첨가물을 갖고 있느냐, 유해 물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인지 아닌지 고려해야 될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가공 식품의 예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산음료, 소시지,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식품, 이런 간편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식품이 건강에 좋으냐라고 판단을 할 때, 단순히 영양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식품의 가공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전반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식품의 건강 영향은
영양 성분뿐만이 아니라 영양 성분에는 나트륨이라던가 당류, 트랜스 지방 또는 포화지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영양소적인 영양의 질 그리고 그 외에도 식품 첨가물의 종류라던가 함량 그리고 가공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고려해서 이 각각의 식품의 건강 전반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이 초가공 식품 중에서도 영양 성분이 좋지 않고 고도의 가공 작업을 거친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던가 가당음료,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이 되겠고요. 초가공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죠. 이제 포화지방이라던가 이런 GI 인덱스가 좋지 않다라던가 GI 인덱스가 굉장히 높다라던가 이런 버터, 마가린 이런 이 버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가린은 초가공 식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게 섭취해야 할 식품이 되겠죠. 그리고 신선한 야채 혹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권고해야 될 식품이 되겠고요.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우리가 이로운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같이 있는 이런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먹지 말라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한 부분,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얼마만큼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 영향을 미치느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건강 영향을 살펴볼 때 이제 영양 성분뿐만이 아니라 가공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소가공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식품 첨가물의 섭취도 줄일 수 있고 영양 성분도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이 초가공 식품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같이 이런 초가공식품 대신에 물이나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무조건 탄산음료 섭취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식품을 찾아서 내가 탄산음료를 먹고 싶을 때 대신에 우유나 물을 섭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행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어떠한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초가공 식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원재료명을 살펴보시면, 이제 식품 패키지에 나와 있는 원재료명을 살펴보셨을 때, 가장 원재료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저가공식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 라벨에 적혀 있는 원재료명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길고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초가공식품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명을 확인했을 때 가장 심플한 재료들만 함유된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과일만 요거트가 조금 더 맛있긴 하지만 과일만 요거트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서 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집에서 꿀이라던가 신선한 과일 등을 스스로 추가해서 먹는 방법이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과일맛 요거트를 사서 구매해서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플레인 요거트보다 그 당류라던가 나트륨의 함량이 훨씬 높고 또 젤라틴이라던가 유화제 같은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맛을 조금 더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꿀이라던가 신선한 과일을 직접 추가해서 먹는 방법이 조금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냉동식품이 이런 간편 식품들이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구매하지 않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하셔서 다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소분해서 얼려서 사용하시고 얼린 다음에 조금씩 꺼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은 좀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던가 이런 경우엔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집에서 요리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방법은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쁜 경우에는 집에서 요리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요리하게 되면은 초과공식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라던가 인스턴트 식품 이런 섭취를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간식은 우리가 주로 가공된 간편한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과자라던가 어, 캔디, 초콜릿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가공된 제품보다는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더 견과류라던가 이런 조금 더 건강한 신선 식품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노력하시면은 조금 더 소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제품의 마케팅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섞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설탕 제품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설탕이 이제 당류가 아예 없다라고 당 함량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설탕 제품은 이제 설탕이 없다는 얘기죠. 대신 다른 설탕이 아닌 다른 단맛을 내는 첨가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리고당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인공 감미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올리고당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단맛을 냈다라고 하면 당 함량이 높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에 속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이제 앞서 영상에서 다양한 초가공식품 종류 중에서도 가공육이나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이나 가당음료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초가공식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이 가공육과 가당음료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식을 섭취할 때 우리가 간식을 아예 안 먹기는 어려우니까 간식을 섭취할 때 견과류라던가 조금 더 건강한 간식에 어, 옵션이 있을 텐데요. 혹은 신선한 과일을 섭취를 한다던가 조금 더 간편한 옵션도 있는데요. 이제 마트에서 흔하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맛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명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100%밤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맛밤 같은 경우에는 초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건강한 간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군고구마 말랭이 이런 경우에도 원재료명을 살펴보시면 군고구마 100%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가공 섭취 시 또 소가공 섭취를 해야 될 경우에 식품 첨가물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보통 먹기 전에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 헹궈서 요리하거나 통조림 같은 경우에 기름을 버리고 요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식품 첨가물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라면의 경우에는 이제 스프에도 이런 인공 감미료, 이런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라면의 경우도 면을 또 따로 끓이고 또 새로운 물에다가 스프를 넣어서 같이 끓이거나 또 스프 양을 또 조절해서 요리를 하면은 조금 더 그 첨가물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아까 가공육인 어묵이나 소시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요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그 첨가물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거나 섭취를 해야 될 때
이제 스푼 첨가물을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